고객은 광고주예요. 우리는 상품인 거예요. 우리가 딱 접속하는 그 1초 이내의 시간 동안에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디지털 쪽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의 시민자유위원회인가 이런 어떤 제가 보기엔 단체인 것 같은데, 이거는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메타가 동의 강요 절차를 철회했다고 했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뿐만이 아니라 이전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내용상 똑같고, 그게 이제 문제였기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내용이 새로 생기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바뀌었으니 다시 동의를 해달라라는 이제 절차를 밟은 것이고, 그래서 메타 입장에서는 절차적으로 되게 잘한 거 아니야? 라는 사실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강요를 철회를 해서 이제 뭐 이전과 똑같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근데 이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는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클릭만 안 했을 뿐이지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개정된 처리 방침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 댓글이나 친구 목록 뭐 이런 걸 다 수집해 갔던 거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놀랄 일은 아니죠. 왜냐면 그건 페이스북 시스템 내에 있는 거고, 당연히 그 정보는 페이스북 안에 있었던 거죠, 원래. 그러니까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이제 문제로 삼았던 것은 페이스북 외부 활동이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페이스북 밖에서의 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방문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뭘 장바구니에 넣었다, 뭐를 구매했다, 혹은 내가 뭐 배달 앱을 통해서 뭘 주문했다.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나 뭐 하여튼 그런 인터넷 기업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것 같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광고 수익이라는 거죠. 메타 같은 경우는 이런 광고 수입이 98% 이상이에요. 광고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객은 광고주예요. 우리는 상품인 거예요. 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이제 상품인 거고,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야 더 정밀한 타겟팅이 가능해지니까. 그러면 더 광고주 입장에서는 내 상품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타겟해서 광고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타겟 광고 혹은 감시 광고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어떤 A라는 사이트를 방문을 했는데, 커뮤니티 사이트를 방문했는데, 제가 보는 광고하고 기자님이 보는 광고하고 같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딱 접속하는 그 1초 이내의 시간 동안에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디지털 쪽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뭐 저의 이름이라든가 연락처라든가 이런 건 모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혹은 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뭐 필리핀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 예를 들면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어서 그거를 광고 업체들한테 쫙 뿌려주는 거예요. 자, 필리핀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 접속하려고 그래. 경매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여행사 같은 경우는 높게 부르겠죠. 나한테 맞는 그 이용자네? 라고 하면서 높게 부르면 그 사람의 광고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런 경매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거고, 전 세계 그 이용자를 상대로 해서 하나하나의 클릭마다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하루에도 뭐 몇억 번씩, 뭐 몇십억 번씩 일어나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쫙 뿌려지는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선택의 여지도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동의를 받지 않고 나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뿐더러 내가 접속할 때마다 내 개인정보를 쭉 광고 업체들한테 뿌려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역시 내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전송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광고를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원해서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비를 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필요하지 않아도 계속 뭔가 되게 좋은 거가 있는 것처럼 계속 광고를 하는 거죠. 또 판촉이 개개인을 차별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지불할 것 같으면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도 하고, 혹은 뭐 어떤 사람은 아예 광고를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에 기반을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차별이라든가, 혹은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든가, 혹은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주체성 되게 잃는다는 그렇죠. 느낌이 맞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문제예요. 내가 내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가의 문제. 내가 어떤 감시하에 놓이고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요거 자체가 내가 주체성을 잃는 거거든요. 아일랜드의 시민자유위원회인가? 이런 어떤 제가 보기엔 단체인 것 같은데 이거는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우선 저는 맞춤형 광고를 하고 싶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한테 충분히 동의를 받고 고지를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맞춤형 광고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본인이 선택을 하면 맞춤형 광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광고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콘텐츠에 기반해서 광고할 수 있잖아요. 그 맥락에 맞게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는 다 무조건 없애라가 아니라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